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좀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오늘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볼 만한 수치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2023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10일 오늘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CPI 지수의 포캐스트는 지난달 대비해서 0.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와 있고요. 작년 대비는 3.3% 정도의 물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은 수치가 발표된다면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요.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베어마켓의 추세가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8시 반, 동부 시간으로 8시 반에 발표되는 CPI 지수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킹알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알파픽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픽은요, 스티븐 크레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크레스는요,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퀀트의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파픽의 운영 방법은 한 달에 2개의 탑픽을 선정해서 구독자랑 공유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픽은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S&P 500 기준으로는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알파픽에서 선정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요, 무려 51.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알파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떠한 종목이 탑픽으로 매달 선정이 되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요, 특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99에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퀀트 분석의 대가인 스티븐 크레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알파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가입하셔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는요,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시킹알파 엑스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킹알파 엑스트라는요, 시킹알파에서 제공되는 유료 멤버십, 멤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고퀄리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요, 알파픽을 통해서 선정된 5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6월달, 7월달, 8월달에 선정된 최고의 주식 5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킹알파가 제공하고 있는 알파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2가지 방법으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킹알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99 특가 할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또다시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4%, S&P 500은 마이너스 0.70,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17%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업스타트는 무려 34% 이상 빠졌고요. SMCI가 마이너스 23.39%, 로블록스 마이너스 21.94%, 팔란티어도 10%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닝을 발표한 종목들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SM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했고요.
있고요. 로블록스의 어닝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리비안 역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하락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어닝 결과 관계없이 조정을 받고 있다.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제가 SMCI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무려 4.7% 조정을 받았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01%, 메타플랫폼즈 마이너스 2.38%, 넷플릭스 마이너스 2.14, 아마존 마이너스 1.49, 구글 마이너스 1.2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7, 애플은 0.9% 떨어지면서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번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언제까지 떨어지다가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데요. 자, 이번에 JP 모간의 의견에 따르면 4,300에서 4,200에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 레벨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이 지금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러한 의견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2주 전에 7월 27일이었죠. 4,607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탑이었죠. 여기에서 꼭지를 찍고요. S&P 500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현재 4,470까지 떨어졌다. 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4,467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키 서포트 레벨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포트 레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저항선이라고 얘기하죠. S&P 500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저항선이 2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5월달 이후에 가장 모멘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이 무너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항선은요, 4,404에서 4,421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4,404에서 4,421이 무너지게 되면요, 불리시 트렌드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베어마켓으로 돌입할 수 있다. 하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항선은 4,302에서 4,200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JP 모간이 계속해서 첨언하기를 우리의 의견에 따르면, 따라서 JP 모간이 보기에는요, 이쪽 4,300에서 4,200 역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S&P 500이 방해를 받았다. 베어마켓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진행되고 있었던 베어마켓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S&P 500의 1년 주가 차트입니다. 아까 JP 모간에서요, 두 개의 저항선이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저항선은요, 4,404에서 4,42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막지 못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요, 쭉 미끄러 떨어지면서 4,200 그리고 4,301 사이에서 또 하나의 저항선을 만나게 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4,30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하나 더 형성돼 있다. 그게 4,200입니다. 따라서 S&P 500이 향후에 이 4,200, 4,301 사이를 뚫고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JP 모간의 의견 말고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도요, 같은 수준의 레벨에 지금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00에서 4,300 사이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닝풀한 서포트가 있다. 이 얘기는요,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뚫고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과연 JP 모간의 의견이 맞을지 아니면 BTIG의 의견이 맞을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닝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폭락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무려 23.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컴퓨터 서버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T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모두 관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곽강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IT 서비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가장 커다란 고객사는 AWS, 아마존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따라서 3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모두 사용한다,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를 이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가 이용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기업 역시도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의 상품을 만들고 워크스테이션을 제작한다. 그리고 게임 머신이나 네트워크 이퀴먼트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 델 컴퓨터, HP 그리고 레노버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인터넷 기업입니다. 인터넷 기업들 역시도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의 웹사이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커다란 고객사의 이름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콤 기업들 역시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를 이용해서 그들의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AT&T, 버라이즌, 차이나 모바일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가버먼트, 정부의 에이전시 역시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요, 이번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4%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종합적으로 어떤 어닝을 발표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Q4, 따라서 회계 분기로는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농갭 EPS를 보시면 3달러 51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성장 주식이지만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60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요, 2.18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33%를 마크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다음 다가오는 2024년 회계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매출이 9.5에서 많게는 10.5 빌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 6.92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실적을 다음 해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전망 최고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내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자, 내년에 잘하면 10빌리언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간치가 10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18.23빌리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PS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면 이 2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PS 레이시오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P 레이시오 역시도 23.5배에 불과한 비교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그런 성장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최근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로블록스의 어닝 결과도 함께 점검해 볼까 합니다. 로블록스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어닝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주가가 무려 22%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2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46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순이익, 순손실이죠. 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부킹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부킹이 나왔는데요. 로블록스의 부킹은 뭐냐면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로블록스 상의 화폐가 있습니다. 로복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이 로복스를 얼마나 매수했는가, 돈을 주고 샀는가, 이러한 금액을 부킹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래 매출을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총 780.69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에 비해서 22%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72 빌리언이 초과적으로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부킹은 나쁘지 않았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매출입니다. 매출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제 유저들이 로복스를 샀잖아요. 이 로복스를 가지고 얼마나 게임을 즐겼는가, 이 로복스를 지불했는가, 이 부분을 레비뉴, 매출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80.8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Constant Currency Basis, 따라서 이 통화에 영향이 없었다면, 환율에 영향이 없었다면 17% 정도 성장한 셈이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도 그렇고 이 부킹의 성장 역시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비용 관리였습니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려 994.8 밀리언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오퍼레이팅 로스는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업 손실이 314 밀리언으로 늘어났다. 1년 전에는 173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이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순손실 역시도 282.8 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76.4 밀리언에 비해서 현저히 손실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에브리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잖아요. 자, 이 숫자가 25%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5.5 밀리언을 찍었는데요.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는 65.8 밀리언이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증가 추세도 시장의 전망을 맞추지 못했다. 따라서 예상보다 사용자의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verage Bookings per Daily Active User, 따라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용자들이 이제 얼마나 로복스를 사는가, 이 부킹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작년 비해서 3%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모자란 수치가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요, Hours Engaged입니다.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냈는가, 사용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4% 증가하면서 14 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140억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는 14.4 빌리언이기 때문에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마이너스 95.5 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기대치는 마이너스 23.7 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을 태우는 기업인데 현금을 태워도 너무 많이 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악재가 겹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어닝 결과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좋은 점이 거의 없었다, 전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블록스의 주가가 힘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어닝 결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3.5%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실제 어닝 결과를 보시면 좋은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2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28을 만들어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46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3.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9 밀리언 이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망치를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커스터머 리텐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 한번 확보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리텐션 레이시라고 부르는데요. 리텐션 레이시 무려 95%에 이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작년에 있었던 기존 고객 중에 이탈한 고객이 5%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고객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9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일단 매출을 보시면 적어도 485밀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464였죠. 따라서 한 분기 만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시장의 전망은 479.61밀리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추가 달성한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 18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요걸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더 트레이드 데스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나옵니다. 에비타 수익이 나오죠. 이번에 185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1년 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에비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제 광고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같은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나은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넷인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이 이번에 139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좋아지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464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수치고요.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올해 2023년 들어서도 꾸준한 매출의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멘텀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RSI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RSI 지수는요, 최고점에서 한 72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미끄러 떨어지면서 현재는 RSI 지수가 42.47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면 잘하면 30을 찍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 바론즈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가장 훌륭한 AI 칩 H100를 얘기하는데요. 이 반도체 칩 GPU가 2024년까지 완전히 매진됐다,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코위브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인데요. 가까운 파트너십을 엔비디아랑 구축하고 있다. 자, 그런데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면요, H100 GPU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GPU, 엔비디아의 GPU를 렌트해주는 기업입니다.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를 1시간당 $2.23를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GPU 하나당 1시간의 사용 요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GPU를 렌탈해주는 이러한 특이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론즈에서 이 코위브의 코파운더, 창립자죠, 브라이언 벤투로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훌륭한 H100 인공지능 칩이죠. 이거는 지금 보도되기를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이 GPU H100를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객사들이 H100 GPU를 주문한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
기업에서도 내년에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물량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기 힘든 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데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칩만 살려고 고객사들이 노력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AMD도 있고 또 클라우드 벤더, 이 얘기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칩이라든지 아마존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칩도 있는데 왜 꼭 엔비디아의 칩만 살려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두 겹으로 된 모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해자는요, 하드웨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처럼 훌륭한 GPU가 없다, 성능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합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얼마나 빨리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제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는가, 상품화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AMD의 칩을 쓰거나 아니면 TPU는 구글이 만들어낸 반도체 칩이죠. 자, 이러한 다른 대안을 쓰게 되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들이 지금 구축해 놓은 테크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따라서 전체 시스템을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다 엔비디아 방식으로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는 AMD 칩 아니면 TPU 대신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GPU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놨다. 따라서 한번 들어오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많은 시스템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모두 이 쿠다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미 10년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구글로 넘어갑니다. 구글 관련해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구글이 유니버설 뮤직과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라이센싱 딜, 따라서 라이센스를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어떠한 라이센스냐면 AI 딥페이크 송입니다. 자, AI는 인공지능이죠. 딥페이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 그러죠.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모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인공지능이 부르는 그런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구글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이 함께 일하게 됐다. 라이센스를 판매할 건데요. 아티스트의 보이스, 따라서 이 가수들의 목소리에 라이센스를 부과한다. 그 얘기는요, 특허 출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에도 특허를 붙이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요, 뚜렛,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딥페이크 송이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송이라는 것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가수의 목소리를 데려와가지고 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이 아닌데 이 인공지능이 합성을 시켜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노래들은 미믹하고 있다, 흉내를 낸다는 거죠. 특정 가수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사 그리고 사운드까지 모두 모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 가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뮤직 산업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따라서 유니버설 뮤직 그리고 구글이요, 어떠한 툴을 개발할 것인가,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약에 크리에이터들이요, 딥페이크 뮤직을 만들고 싶다면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 물론 이제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 가수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다양한 인공지능의 개발자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렌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두 기업의 협상은요, 얼리 스테이지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에 구글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이 손을 잡고요, 인공지능을 하나의 기회로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실비아 쿠에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워너뮤직도 등장을 하는데 워너뮤직 역시도 구글과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비슷한 프로덕트를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은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만 특허를 출원한다. 따라서 거기에서 라이센싱 피를 부과한다. 뭐 이러한 식의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가수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코미디언의 목소리도 있고 연기자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목소리에 한정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특허를 붙여가지고 라이센스 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냐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라이센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구글에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많은 잠재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팔란티어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0.5%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때마침 팔란티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수요일날 발표를 했다. 멀티 이어 파트너십이니까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번에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파트너는 애줄 에너지라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과 힘을 합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오일 생산량이 하루에 20만 배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소프트웨어가 해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루에 2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목표를 애줄 에너지가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팔란티어가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요. 애줄 에너지 같은 경우는 50대 50 조인트 벤처로 형성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BP, 영국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니 에너지,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만든 에너지 기업이 애줄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기업이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라이즈,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모든 산업 섹터가 이제 디지털화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료 기업으로서, 파트너십의 기업으로서 팔란티어를 성장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팔란티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군용 그런 시설, 정부의 뭐 첩보기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점점 더 디지털화의 그 추세가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산업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무궁무진한 잠재 시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TSMC 관련된 소식이고요. TSMC가 유럽에 ESMC를 만든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줄여서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티커네임은 TSM이고요. 이번에 TSMC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요. 어떤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드냐면 일단 보쉬, 두 번째는 NXP 세미컨덕터, 세 번째는 인피니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기업과 손을 합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 조인트 벤처의 이름은 유로피안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줄여서 ESMC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재미가 있는데요. TSMC가 발표하기를 이번에 결성된 조인트 벤처 ESMC는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을 딛고 있다. 자, 300mm짜리 반도체 칩을 제작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가 특히 자동차 부분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 섹터에서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가 발표하기를요, 이번에 총 투자 금액이 무려 100억 유로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달러로 바꾸면 110억 유로가 넘어가는 굉장한 금액인데요. 자, 이러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주식도 발행을 하는 것 같고요. 부채도 확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유럽연합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유럽 연합이 칩 액트를 발행했거든요. 자, 칩 액트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근데 47빌리언, 47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칩 액트를 유럽 카운슬이 지난달에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유럽 쪽이 너무나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의 10%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많은 투자를 유럽에 해달라. 이렇게 지금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TSMC가 과감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결성되는 조인트 벤처의 70%는 TSMC가 소유를 합니다. 나머지 30%는 보쉬, 인피니언 그리고 NXP가 10%씩 각각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요. ESMC는 사실상 유럽판 TSMC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TSMC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번에는 유럽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낮추고요. 가면 갈수록 미래에는 생산량이 급증되면서 매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8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